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지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박나래, 조진웅, 그리고 조세호 논란. 우리가 놓치고 있는 3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연예계 사건이 벌어진 것을 두고 다른 이슈를 막기 위함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제가 연예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받는 질문인데 매번 이 질문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매번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음모론, 음모설이라는 거죠. 다만 그 시기에 유독 이런 일이 몰린다라는 측면에서 누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런 연예계 이슈를 통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 정치적 이슈가 없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1년 12달 내내 있고 항상 대다수 대한민국 신문의 일면은 정치인들, 정치적 이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어느 시점에 무엇이 발생돼도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몇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전 매니저와의 다툼이에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누가 이 시점에 터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전 매니저 측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그들이 이 시점에 일부러 터뜨렸다 이런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도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하필 이 시점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다만 마약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 후에 발표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시점 조율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기사를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취재만으로 누군가 이런 의혹이 있다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권력이 확인하고 쥐고 있다가 풀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이거는 일부러 이 시점에 푼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연예인들의 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모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특히 그의 소년범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자, 그럼 제가 PD님한테 여쭤볼게요. 조진웅 씨의 소년범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굳이 그걸 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할지. 자, 근데 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소년범 논란은 저는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소년범은 일반적인 성인 범죄와는 다르게 다루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화가 목적, 제4회가 목적이란 말에도 일견 수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소년범 논란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에, 즉 배우 활동을 시작한 후에 폭행 논란, 그리고 실제로 맞았다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고요. 또한 음주운전 논란도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명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그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퇴출 수준까지 가죠. 소년범이 아니라 조진웅 씨 사례는 성인이 된 후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소년범 얘기만 한다. 이게 뭘까요?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공고히 하거나 이념 분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특정 사안을 선택적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이 사안을 다 보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후 조진웅 씨가 저지른 잘못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논쟁적인 측면이 있는 소년범 얘기만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그들의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조세호 씨도 이미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요. 법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조세호 씨는 조직폭력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의 업체 홍보를 도왔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유퀴즈 온 더 블럭 1박 2일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조세호 씨는 법적 잘못은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이에요.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의혹 제기가 있었죠. 불법 자금 세탁에 도움을 주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조세호 씨가 엄밀히 말하면은 이분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 자체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도 가볍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바라봐야 될까? 단순히 하차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 왕관의 무게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견 조세호 씨가 좀 억울하다는 입장도 충분히 저는 수긍이 갑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지금 자신이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혹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조세호 씨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인 유재석 씨와 함께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본인도 이 프로그램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자진하차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왕관의 무게라는 겁니다. 자,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국민 MC라 불리죠. 유재석 씨는 아마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도 기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망했다는 얘기가 속출하겠죠. 경범죄에 해당이 되지만 이걸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응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유재석 씨가 지난 30년 동안 별다른 구설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세호 씨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사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특히 뜨거운데요.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까지 공개한 박나래 씨 사건, 향후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박나래 씨의 직접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입장을 냈다. 이 사안이 불거지고 나서 거의 8회 정도 아무 입장도 없었거든요. 앞서 2번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왜 침묵을 지키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박나래 씨는 한 번쯤은 입장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와 잘못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질타하는 영상이나 혹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누군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쟁적 사안이지 않냐. 박나래 씨의 주장대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 저도 수긍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박나래 씨가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줬는지 혹은 그 주사이모에게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지, 이 정도는 맞다 아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매니저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이 두 부분, 아울러 이 횡령 의혹,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했다 안 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박나래 씨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반박하기 힘든 부분에 초점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두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여러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향후 박나래 씨는 그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논란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주장이 제기될지 모르죠.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논란이 나올 때마다 박나래 씨는 묵묵부답, 답변이 없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분명히 선을 그음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 부담을 내려놓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예계 이슈가 발생하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런 일이 불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일선에서 취재를 하니까 아니 연예인들은 왜 그리 음주운전이 잦아? 왜 그리 이런 일들이 많아? 그들은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연예인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건 1년에 몇 차례 안 되죠. 결과적으로 비연예인들의 사건이 훨씬 많은데 연예인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안이 커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왕관의 무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몇 사안을 두고 연예계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분명 경계해야 될 시선이고요. 아울러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가진 이 이름값의 무게를 이번 사안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지금이 워낙 자극적인 사안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과 주장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의 일반적인 주장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구나. 그럼 기자들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즉 아직까지 양쪽의 사실 확인을 다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과 정확히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지켜봐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처음에 사안이 터졌을 때는 다들 새로운 얘기고 뉴스잖아요. 궁금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이 마무리됐을 때 그거에 관심을 갖고 결론까지 지켜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명도 안 됩니다. 100명이 그 사건만 기억하고 결론은 10명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억울함을 뒤집어 쓴 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알지 결과는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만큼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지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